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시학원 영어전임 김재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 학생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영어에 대해서 기출 유형에 대한 분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영어 영역별 대비라고 해서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대비해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또한 학생들의 과락 비율도 가장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가장 힘들어하는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학습법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짧은 시간이겠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정규반부터 수업을 잘 이행을 하신다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고득점을 받고 영어가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의 영어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의 영어 출제 영역을 먼저 살펴본다면, 자, 먼저 보시면 공무원 시험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국회식이라든가 법원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수고가 한두 문제, 문법은 1문제, 5문제 있는데 1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경찰 쪽의 유형에 가깝고 5문제가 나오는 게 4문제에서 5문제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유형입니다. 그 문제 중에서 영작이 한두 문제가 꼭 들어갑니다. 이 영작은 공무원 영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힘들어할 과목 중에 하나고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생활영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정말 여러분들이 회화적인 능력만 묻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만 쌓으신다면 크게 두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 지금 보시면 모든 직렬에서 독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무려 10문제, 총 20문제 중에서 공무원 시험의 2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공무원 시험을 20분 만에 풀어내셔야 됩니다. 즉 한 문제당 1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 바로 독해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각 영역별 대처법 보겠습니다. 점점 통합형 문제다. 통합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 영작 부분인데요. 하나의 문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어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독해 능력과의 결합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봅니다. 특정 영역을 공부하기보다는 기본 실력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기본 실력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수업을 하게 될 정규반입니다. 정규반에서 여러분들은 기본 실력에 대해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용어적인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문법에 대한 용어 정리. 그래야 문법은 그냥 무조건 많이 푸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무조건 외운다고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가 어떤 룰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돼야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어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제 어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어휘라는 말을 주면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해석을 해서 풉니다. 굉장히 나쁜 방법이고, 이건 2012년 지방제 기출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나니머티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을 때 문제가 어근접사라는 말을 제가 주로 수업 시간에 써드립니다. 어근접사가 뭐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다릅니다. 우리말과 달라서 영어는 하나의 어근이 여러 개의 뜻을 파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님이라는 단어가 돼요. 오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네임입니다. 이걸 외워두신다면 보세요. 시나님이 되면 시나님, 이렇게 의미를 형성하는 걸 어근, 요 앞에 붙어서 의미를 변화를 주는 걸 접두사라 그러는데, S와 N이 together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름을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시나님이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엔터님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엔트라는 단어가 붙어서 뜻이 뭐가 돼요? 그렇죠? 요거는 반의어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A하고 AN이 without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을 아시면 이게 익명이라는 뜻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 단어의 어근이 오님이라는 것만 아시더라도 보기에서 네임을 나타내는 건 몇 번? 4번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어근 접사 유형이고요. 학생들이 보통 단어라 그러면 마구잡이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연습장에 서서. 그렇게 써서는 몇백 번을 써도 외워지잖아요. 반면에 어근과 접사 같은 경우는 어근은 약 50개, 접사는 110개입니다. 이걸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3,300개의 단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규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와 어휘 특강 시간에 하게 될 건데요. 제가 해마다 합격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 수업에서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뽑는 제 1번 강의가 어휘 수업입니다.
저 또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휘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꼈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휘 문제는 절대로 암기가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근과 접사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정규반 시간에서도 제가 어근 접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휘 시간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부분이 이 어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어휘는 절대로 여러분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로는 불과합니다. 이건 2014년 문제. 이것도 한번 보세요. unearing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접두사 on을 떼고요. ing를 떼면 해보세요. 어근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error가 됩니다. error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error가 되고 on이 붙었으니까 네거티브니까 error가 없다라는 말을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 써서 error가 없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faultles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추론이 가능해요. 실제 기출문제 2014년 문제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걸 그냥 해석이라든가 외워서는 절대로 불가한 방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뭐다? 어근과 접사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유형으로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됩니다. 또한 밑줄 문제 버금가게 중요한 게 빈칸 문제인데요. 자, 이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해석적인 능력을 묻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 겁을 많이 내시는데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You tend to keep your feeling hidden. 여기까지 해석이 되시죠? 바로 뒷문장.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and do not like to show other people what you really think. 당신이 원하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풀 때도 제가 어휘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어근과 접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e가 붙는 단어가 붙으면 e나 ex가 붙으면 out, 바깥쪽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어떤 성격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약간 수줍음이 많고 그 다음에 소심한이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re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re라는 단어 어디입니까? 뒤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뒤로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소심한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데 공무원 시험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한 단어들은 학생들이 절대 confident라는 단어는 괜찮은데 reserved라는 단어, loquacious라는 단어, eloquent라는 단어는 학생들이 보통 암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loqu이라는 단어도 말이고 eloquent도 말이라는 걸 아시면 이건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일단 어근과 접사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보세요. 학습 방법은 기본적인 필수 어휘. 기본적인 필수 어휘는 제가 카페하고 정규반 시간에 내드립니다. 이 정규반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를 먼저 내드리죠. 정규반 내드리고요. 접사 어근이 어휘 특강 시간에 들어갑니다. 어휘 시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이 들어가면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접사랑 어휘를 통해서 어근을 통해서 아까 제가 3,000개, 4,000개, 1만 개까지 단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가장 제 수업에서 제 1번으로 꼽았던 강의가 어휘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어 어원 아까 말씀드렸죠? 50개의 어근 110개의 접사만 외우시면 되고요. 표제어라는 그런 표제가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생각보다 어휘가 쉽게 풀린다는 걸 아실 겁니다.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단어는 절대로 함부로 막 외우시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단어만 하더라도 수천 개인데 수고도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걸 다 외워서는 답이 없어요. 반면에 이것도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정부는 now trying to uprising 보세요. 이걸 만약에 접두사로 up을 하시면 up은 위로라는 말이잖아요. 위로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반란이라는 말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외부 군대의 도움으로 반란을 뭐 하려고 정부가 애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진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진압. 진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진압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진압은 누르는 거죠. 당연히. 누르는 거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풋다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절대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고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전부 다 해석으로만 풀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 보시면 기출 수고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고 같은 경우는 기출을 보시고요. 이 기출 수고에 대한 내용도 어휘 시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의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공무원 시험은 통합형입니다. 수고라고 수고만 묻는 거, 어휘라고 어휘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과 독해의 결합을 묻는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통합형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법형 유형이 됩니다. 이 문법은 제가 이렇게 형태적으로 어떻게 나온다면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학습법을 제가 뒤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빈칸으로 이렇게 문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밑줄로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됐죠?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좀 익숙한 유형이고요. 수능에서 나왔던 유형과 비슷하지만 수능에서는 요새 두 개 선택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선택 유형. 자, 이게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틀린 문장, 옳은 문장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요. 지방직과 국가직 중에서 특히나 국가직을 준비하는 학생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무조건 2개가 나옵니다. 문법이 4개가 나올 때 이게 2개가 나오고요. 바로 뒤에 나오는 자 영작이라는 유형이 꼭 2개가 나옵니다. 이 영작과 틀린 문장, 옳은 문장 고르시오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학습 단계는 문법 용어, 선생님이 부정사가 무슨 말인지, 동명사가 무슨 말인지, 분사가 무슨 말인지, 가정법이 무슨 말인지, 명사, 전치사, 부사 이런 용어적인 것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 기본기가 닦여져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반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을 문제에 적용을 해라. 이것도 기본반 플러스 심화 수업에서 제가 다루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야 되겠죠? 심화 유형이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문제풀이가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학원에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시면 4개 나오는 문법에 대해서 거의 3개 이상은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겁을 내실 필요가 없는 것은 문법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두 개로 가볍게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만 묻습니다. 수업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법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문법은 지금 보시면 우리 공무원에서는 영작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먼저 집중하시고요. 이 영작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요 문법적인 내용만 아신다면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법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무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 공부를 하기 전에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붕 뜬다는 느낌이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영어라는 것은 일단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작 문제. 이렇게 길게 출제되는 경우 이건 2013년 유형.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수업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습방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문법 내용 이해, 그 다음에 기본 문법 정리하시고요. 당연히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 단계만 따라가신다면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활영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활영어는 최근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문제만을 묻습니다. 따라서 생활영어는 관용어구라든가 기출문제만 푸시면 문제풀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생활영어는 보통 나오면 2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능력, 따라서 해석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관용어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관용어구에 대한 대비도 제가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은 없는데 자, 제가 오늘 가장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독해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무조건 50%입니다. 당락을 좌우하겠죠. 왜냐하면 10문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85점 이하로는 합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럼 85점을 맞기 위해서는 20문제 중에서 3개가 틀려야 됩니다. 따라서 50%를 차지하는 독해를 잡지 못하면 정말 도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또한 시간은 2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해 문제 한 문제에 1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단순히 문단을 읽고 해석하면 읽기만 해도 시간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맥에 대한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독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면 고등학교 때로 하셨던 것처럼 주제, 주장, 제목 요지하고요. 빈칸 추론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빈칸 추론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볍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독해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글의 제목 같은 걸 먼저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어떻게 제가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독해는 첫 문장부터 봐서는 답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면 첫 문장에서 반드시 소재를 잡아라 그래요. 그래, 소재를 잡아라. 이 문장의 소재는 뭐가 되냐면 The definition of success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나옵니다. 이 소재에 대한 견해, 이게 바로 주제가 돼요. 이렇게 잡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전체가 성공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공의 정의가 되면, 자, 그래서 many people is one of acquiring wealth. 자, 그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부와 물질적인 삶의 기준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치가, 그러므로 therefore 보세요. therefore that people often value the education for its monetary value. 교육도 어디로 다룬다? 금전적 가치로 다룬다. 그럼 이 문장 전체는 뭐가 돼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어디에서조차? 교육에서조차 성공은 돈이다. 자, 요것만 기준으로 잡으신다면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금방 뭐라 했습니까? 성공, 돈, 교육.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는 전략적으로만 잘 접근하신다면 30초 이내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 다 읽고 해석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공무원 독해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읽었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도 보시면 이걸 이렇게 빈칸으로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렇게 읽겠죠, 그죠? 이거는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전략 독해, 제가 독해 시간에 강조드린 게 뭐냐면 빈칸의 위치를 봐라. 빈칸의 위치가 중간이면 밑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과 빈칸. 예를 들어서 about the phenomenon of evolution입니다. 진화의 어떤 현상이죠. 어떤 진화 현상입니까? The author of the ancestor within 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David with the tail as likely example atavism.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날 atavism, 퇴행퇴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세요. A phenomenon in which 현상입니다. ancestral trait, 옛날의 조상적인 특징, 옛날의 특징들이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말은 진화의 어떤 가능입니까?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도 학생들한테 독해를 시켜보면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문법을 물어보면 문법이 왜 틀렸니? 라고 하면 읽어보니까 다 좋은 문장 같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휘 문제를 본다면 어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독하게 막연하게 암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다양하고 폭넓은 단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근과 접사라는 방법을 가장 강추를 드립니다. 이 방법은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선배들이 가장 대표적인 강의를 꼽는 게 바로 이 어근접사. 제가 어떤 건지는 정규반 시간에 분명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략적 독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략적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원하는 점수를 얻고 합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걸 너무나 모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제가 먼저 샘플로 먼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은 저희가 정규반 시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규반은 기본반입니다. 기본반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막연하게 주변에서 했던 말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될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얘기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법을 잘 따라온다면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영어에 대해서라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조금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깨트려 드리고요. 그리고 전부 다 쉽게 고득점이 맞는 방법으로 충분히 제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공모를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성실해야 됩니다. 40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법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리고 합격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요 샘플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